예, 이어서 화요일에 만나는 오한진 박사의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호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좀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가 이 정보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예. 요즘같이 이 추운 겨울철에는 감기같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예. 이런 질병들은 사실 면역력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등 각종 질병에 쉽게 감염될 뿐 아니라 후유증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사실은 난생 처음 대상포진 걸렸을 때 대상포진은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으로 신경을 따라 신체의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 증상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예. 수도를 알았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대상포진. 그런데 이 대상포진은 전염이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될 것 같기도 한데. 최근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감기처럼 몸을 으슬으슬거리고 오한이 오면서 꼭 잠을 잘못 잔 것처럼 예. 등이 콕콕 쑤시고 그랬거든요. 감기 같네요. 몸살 같네요. 방정화 주부는 수포 발생 이틀 만에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피부 발진도 심각하지만 옷깃만 스쳐도 쓰라린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임신 중이라서 입덧도 있고 밥도 잘 못 먹는 상태에서 첫째 애기 육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쳐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면초가네요. 대상포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증 후 3일 안에 치료를 해야 후유증이 남지 않는데요. 이분은 8일 만에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 좀 났는데 머리살 이렇게 만지면은 머리 끝이 몸살을 앓는 것처럼 그냥 만질 수가 없더라고요. 뾰족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은 염증과 신경의 손상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대상포진에 걸린 후 가장 걱정이 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대상포진도 전염이 되지 않을까요? 수도 바이러스는 보통 이 공기 전염으로 이렇게 전염이 되지만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거의 전염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염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이 전염된다는 말은 잘못된 속설입니다. 대상포진은 과로나 심한 피로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예. 50세 이상의 경우 대상포진이 만성 통증을 동반한 신경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어이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병 초기에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조심해야겠네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상포진 전체 환자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상포진은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요. 먼저 몸이 쑤시고 화끈거리거나 찌르는 통증이 3, 4일간 지속되고요. 이런 증상과 함께 감기가 온 듯 오한이 느껴지고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다면 대상포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 대상포진은 감기처럼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합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네.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코가 건조해지며 다크서클이 생기고 배탈이 자주 나는 것도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면역력을 키워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소개할 주부를 만났습니다. 김세미 주부는 4개월 전 발생한 대상포진 때문에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가슴이 합니다. 아프고 그 줄 따라서 그 뒤에 등까지 아프는데 계속 그 통증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막 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럴까 이렇게 뜨끔뜨끔하면서 아주 많이 힘들 굉장히 것 같아요. 통증도 심하고 좀 기분 나쁘게 아프죠. 아프고 난 후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부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예.
주부의 건강을 챙겨주는 게 이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게 드세요. 비법인가 봐요? 우선 뭘 드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되게 잘 모르겠네. 네. 이거요. 현미 동충하초라고요. 예. 이거 간식으로 제가 요즘 먹고 있어요. 동충하초요. 동충하초는 곤충의 몸 안에 있다가 버섯으로 자라는 건데요. 현미 동충하초는 현미에 동충하초 균을 부어 배양해 만든 특허받은 식물성 동충하초입니다. 단백질, 식이섬유에 미네랄까지 다량 함유되어 있고 거기에 천연 항생 물질인 코디세핀 함량이 다른 동충하초에 비해 높아 면역력 강화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미 동충하초를 이용한 음식도 다양한데요. 예. 첫 번째는 동충하초를 이용해 만드는 영양밥입니다.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현미 동충하초로 흐르는 물에 씻어 밥 짓기 전에 위에 올려주면 빛깔부터 먹음직스러운 현미 동충하초 영양밥이 완성됩니다. 노란 빛깔의 밥이 되네요. 다음은 불고기를 요리할 때 현미 동충하초를 같이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예.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으면서도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요리 방법입니다. 아무데나 막 넣어도 돼. 좋겠어요. 그리고 김장을 할 때 넣어주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 이유는 김치의 신선도가 오래가고 산뜻한 맛까지 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차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강한 불에 10분 동안 끓이고 마시면 겨울철 감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이 되네요. 아, 오늘 저녁에 정말 먹고 싶어지는 밥상입니다.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